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게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거기에 자기 신앙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뭐를 통해서 구원됩니까?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이슬람은 율법을 지키는 실천?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돼요. 그러니까 육신 오행이라 그래가지고 6개를 믿고 5개를 행해야 돼. 네. 그래서 구원되거든요. 네. 유대교는 실천에 의해서 구원돼. 율법의 실천. 근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구원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얻는 이러한 신앙,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는 일종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신앙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그 동기부여나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라는 어떤 지적인 탐구욕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고 어떤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이게 후대에도 연결돼서 부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적에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자리매김이나 가치가 확실해질 수 있다. 유대인들이 배우는 거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동기가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런 분명한 동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찾는 거는 사실 탈무드에서도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좀 뭐 율법 이제 실천 때문에 유대인이 그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은 네네. 그렇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두 분 사이에 지금 이제 하브루타가 믿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네. 613개 계명을 솥에다 끓여요. 오, 네. 솥에다 끓이면 네.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그게 뭐냐면 하박국 이야기예요. 네. 하박국이라고 의인은- 구약 성경에 네, 있죠. 예.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하.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권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믿음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초점이 실천에 가 있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벌렸으니까 이제 잡는 거, 그 손, 구원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믿음에 있을 뿐이지 결국은 사실은 신구약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거 탈무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구약 둘 다 믿음과 율법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실천이 중요한 거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천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오해할 때 그 기독교인들은 구원 자체는 믿음이에요. 둘 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믿음이지만 방점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교수님은 그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주제를 따라서 깊이 가다가 옆으로 살짝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 잠깐 샜어요. 이렇게. 네네, 그쵸. 요런 방식으로 이미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 어느 한 주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종류가 한 4종류 되는데 항상 동시에 여러 권을 네. 쓰시더라고요. 그게 네. 왕성한 저자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네치아 경제사에 대해서 쓰다가 현재의 경제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학습 방법이나 그 방향을 정한다기보다는 그 외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강의 요청을 왔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로스차일드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부지런히 로스차일드를 공부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칼럼을 음식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음식에 관련된 역사나 이런 걸 또 공부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는 내 스스로의 호기심에 의해서 쫓아가지만 나중에는 이런 외부적인 역량으로 혹은 이게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기 네. 또 이제 이렇게 자의적인 거하고 타의적인 게 여러 개가 이제 혼합될 수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한 운만 파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그런 멀티적인 거를 요구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좋으신 거죠? 나름대로 있어요.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통합이나 융합의 어떤 일면이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들에게도 이런 방법 권하세요? 저는 그걸 권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의 차이인데 스페셜리스트로서 한 곳을 깊게 파는 것과 동시에 여러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스페셜리스트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필요성을 느꼈던 게 대한민국의 탈무드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만 전달되니까 뭐 유대인의 전래동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그런 필요성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여기에 오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 이제 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좀 필요성이 느껴질 때 저는 공부를 좀 더 깊게 또는 넓게 하는 것 같아요. 코시가 뭔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예 그럼 코시를 한번 파보지 해가지고 또 파게 되는. 아, 지금 그 헬스 컨슈머에 쓰시는 예. 코셔가지고 지금 칼럼 9개 쓰셨던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긴 글들이 이걸로. 예. 필요하니까 이렇게 네,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저희 학습법도 생각해 보니까 셋의 공통점이 나왔어요. 염두에 두고 인풋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칼럼으로 쓴다든가 저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빨리 올려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뭘 하나를 배워도 이걸 어디에 배치할지 계속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엮어서 학습하는 방법 이게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 공부 방법에도 근거가 좀 있지 않나요? 네. 유대인들의 인풋과 아웃풋 엮게 되는 거는 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만큼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이 없고 그 민족만큼 책을 많이 쓰는 민족이 없어요. 책의 민족이라는 네. 책도 나와 있죠. 책을 쓴다는 건 결국 아웃풋 네. 행동인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책보다 100배 이상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웃풋을 정해놓고 하기 위한 그 인풋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그 사람들 생활에서 이렇게 공부가 일상화되는 거는 유대인들의 쉐마 이스라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항상 아이들을 자녀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밥상머리에서건 베갯머리에서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부모된 젊은 아빠, 엄마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오늘 저녁 시간에 내가 우리 자녀한테 해줄 어떤 살아있는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아들을 감동시킬 만한 교재를 스스로 준비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자녀가 13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아빠는 밥상머리에서 해줄 얘기하고 잠자리에서 베갯머리에서 해줄 얘기는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즉 아웃풋을 염두에 네. 두고 인풋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아웃풋 인풋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하든지 스승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스승의 이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내가 내 나름의 독창적인 새 이론을 덧붙여야 되겠다는 게 그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질문과 토론으로 이 학습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공부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미리 예습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걸 항상 그 스승한테 질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공부의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항상 아웃풋과 인풋이 연결된 거죠. 네.